미국이 일방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날짜가 바로 8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호관세 부과 실시 코앞에 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전격 타결된 셈인데요. 협상 초반 고위급 통상협의 일정이 돌연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장 동선마저 직접 따라다니면서 총력전을 펼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8월 1일부터 부과된다고 했던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25%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1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EU 등과 최종 합의한 내용과 같은 수치죠.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최대 2천억 달러까지는 준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에서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죠. 쌀과 소고기 개방. 이 부분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을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산물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뭔가 결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 식량 안보 위협하는 농축산물 수입 강요 당장 중단하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쌀, 소고기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걸 막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실제로 협상 자리에서 고성까지 오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협상이라는 게 모든 걸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걸 잃어서도 안 되고요. 네.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을 텐데 일단 농산물, 특히 쌀과 소고기 개방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낸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맞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다행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선방에 가깝지 않나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농산물에 민감하니까 네. 그 민감성이라는 것을 자극해서 더 나은 딜을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해보고, 농산물 시장을 그래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됐지라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완전 개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비슷한 시간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쌀, 소고기는 절대 우리 안 연다. 네. 이게 결이 좀 달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선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일단 완전 개방이라는 이 표현이 트럼프가 아주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 completely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완전히 오픈했다, completely 오픈했다라는 표현인데 SNS 계정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유권자들 보라고, 지지 세력들 보라고, 내가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걸 따냈다. 심지어 농산물 시장까지 한국이 그토록 민감해하는 농산물 시장까지 내가 완전히 개방시켰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SNS에 계정을 올린 것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논의를 들여다보면 쌀, 소고기 이런 민감한 영역에서는 개방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으로 잠깐 보셨지만 이 협상 직전까지도 우리 농축산 농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정도 결과물이라면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줄 수는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농축산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 가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 네.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것을 지키느라고 또 저희가 희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협상의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뭔 희생하고 뭔 지키고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주고받고가 있었을 거고, 네. 농축산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희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41만 톤의 경우에는 저율 관세가 적용돼서 5% 정도로. 근데 그 5%를 적용받는 그 쿼터는 사실 5개 국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WTO의 허락이 없으면 미국을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방어할 수 있는 툴이 있었던 거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미국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쿼터를 늘려도 시장이 그걸 수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실제 크게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실익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한국 정치적 상황 때문에 툴로 지렛대로 활용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툴을 잃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쌀과 소고기는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나머지 다른 농산물들은 그러면 개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 지금 저거 지켰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사수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뭐 농업인 단체들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쌀과 소고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다 정도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쌀과 소고기 가장 민감했던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종적인 방어선을 구축했고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말에 의하면 뭐 쌀하고 소고기는 그렇다 치고 농산물 완전 개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세부 사항들이 실무적으로 이제 조율되고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트럼프식 그 표현에는 그냥 완전 개방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개방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고기 부분은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뭐 예를 들면 감자라든가 사과라든가 네. 다 같은 농산물이고 농민들의 피땀이라고 이건 경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네. 피땀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 부분 디테일하게 협상을 해 나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